화장실 닦았던 걸레로 싱크대 닦고 방바닥도 닦고 하는 방충망 청소를 못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방충망은 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라는 인증서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썸머의 여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입주 청소입니다. 입주 청소 그리고 이사 청소라고도 부르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집을 딱 구하고서 그 다음 스텝이 뭐였느냐를 생각해보면 만약에 매매를 하셨으면 뭐 도배장판 아니면 리모델링 이런 걸 알아보시겠죠? 근데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세집이었기 때문에 도배장판이나 이런 거는 주인 아저씨께서 다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알아볼 거는 입주 청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입주 청소를 가장 먼저 하게 되었는데 입주 청소 업체가 정말 많더라고요. 정말 다양하고 그리고 가격도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디에 맡겨야 가장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었는데요. 맘카페도 제가 그것 때문에 가입해가지고 막 정보를 많이 얻어봤는데 같은 한 A라는 업체를 고른다고 하더라도 그 A라는 업체에 대한 평가가 어떤 사람은 너무 만족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완전 추천하고 싶지 않다라고서 말씀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그냥 이 업체가 알아서 잘해줄 거다라고서 그냥 100% 믿어버리면 만족하기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후기들을 보통 보면은 청소가 다 끝났다 그래가지고 알아서 잘 해줬겠지 하고서 잔금을 보내고 업체가 다 가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서랍장 안에 먼지가 그대로였다. 뭐 여기는 걸레 한번 훔친 적 없는 그런 공간이 남아있었다거나 탈거를 해가지고 다 청소를 해준다 그랬는데 탈거해보니까는 먼지가 그대로였다. 이런 얘기들이 진짜 많았고요. 반면에 만족했었다는 후기들을 보면은 잔금을 내기 전에 체크리스트를 싹 확인하면서 이 부분이 너무 부족해요. 다시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바로바로 이렇게 다시 AS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만족스러웠다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입주 청소는 그냥 알아서 잘해주세요 하고 끝났습니다 하면 끝났군요 하고서 받아들이면은 만족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 체크리스트를 좀 미리 준비를 해놓고 뭐 전부 다는 확인하기 어렵더라도 시간상 몇 가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 정도만 좀 확인을 하고 잔금을 보내고 종료가 되면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또 자세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입주 청소 업체가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맡겼던 곳을 추천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못해요. 왜냐면 저조차도 되게 꼼꼼하게 알아봤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상 그렇게 만족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 업체를 공개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일단 저는 이 입주 청소를 알아보게 된 곳은 오늘의 집에 앱에 들어가면은 그 입주 청소 업체 무료 견적 받아보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연락처를 남기면 4곳이었나 5곳에서 아마 견적을 뽑아주겠다고서 연락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업체들한테 연락이 왔을 때 방 개수, 그 다음 화장실 개수, 베란다 확장 여부, 발코니 개수, 그 다음에 평수 이 5가지를 알려줬을 때 가격들을 알려주세요. 문자로.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포인트는 업체들이 가격들이 죄다 조금씩 다르게 와요. 근데 예를 들면은 한 업체에서는 뭐 30만 원을 불렀어요. 그리고 또 다른 업체에서는 뭐 35만 원을 불렀어요. 근데 아래에 옵션 사항들을 보면은 한 업체는 35만 원을 불렀지만 환풍기나 아니면 하수구 뚜껑 같은 거 다 탈거해서 닦아준다. 닦아준 게 포함이다 라고서 설명을 하는데 두 번째 업체 30만 원 부른 좀 더 저렴한 그 업체는 환풍기나 하수구 구멍 같은 거는 추가 요금이 더 들어가야지 탈거를 해가지고 청소를 해준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계약 사항이. 그래서 이 가격만 딱 두고서 보고 비교를 하면은 사실 좀 어렵고 내가 만약에 돈을 조금 싸게 하고 탈거해가지고 닦는 거는 내가 직접 하고 싶다 하시면은 좀 더 저렴한 업체를 선택해도 되겠지만 나는 이왕 하는 거 전문가가 전문적인 그런 용액이나 청소 도구로 하수구나 뭐 환풍기 같은 것도 닦아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서랍장도 다 탈거해서 닦아줬으면 좋겠고 붙박이장 같은 것도 내부에 싹 다 좀 청소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은 그런 거 옵션이 다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 맞는지 그거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옵션들을 좀 확인을 해서 나름대로 중간 가격쯤 되는 업체를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업체랑 계약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됐는데 상담을 진행하면서 체크해야 될 게 몇 가지 또 있어요. 상담을 진행하면서 체크해야 될 점은 견적과 소요 시간.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에서는 저희 집이 3시간이면 끝난대요, 청소가. 근데 또 어떤 업체에서는 이 정도 집이면은 5시간이 걸린대요. 그랬을 때 소요 시간이 너무 빠르게 끝나는 업체는 조금 대충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너무 시간이 적게 드는 업체들은 또 뺐습니다.
그리고 오시는 인원과 작업자의 성별도 저는 체크를 했어요. 왜냐면 한 업체에서는 여자분 한 분이랑 남자분 한 분이 오신대요. 근데 제가 이거를 맘카페랑 웨딩카페에서 후기들을 보니까 아무래도 청소 쪽이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하시기에는 손이 안 닿는 곳이 있다거나 아니면 힘 같은 걸 많이 들여야 돼서 여자분이 하셨을 때는 깨끗하게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왕이면은 저는 남자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라고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자분들만 오는 업체는 조금 제외를 하려고 했고, 그리고 인원도 어떤 곳에서는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이렇게 온다라고 했는데 어떤 곳에서는 똑같은 가격에 남자 둘에 여자 한 명 이렇게 온다 그래서 그랬을 땐 당연히 인원이 3명인 곳을 고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아까 견적 말씀드릴 때 얘기했던 것처럼 등 커버, 그 다음 배수구, 하수구, 환풍기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탈거해가지고 청소를 해주시는지, 이게 다 비용에 포함이 된 건지, 만약에 포함이 안 된 거라면 추가 요금은 얼마나 되는지, 개수마다 달리는지 아니면 그냥 그걸 해주냐 마냐에 따라서 추가 요금이 그냥 단순하게 드는 건지 이런 거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붙박이장이나 수납장 그리고 팬트리 같은 게 좀 집에 많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추가 요금 따로 없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저는 미리 이제 업체 상담을 할 때 붙박이장이 어느 방에 뭐 몇 개가 있고 수납장은 요렇게 구성이 돼 있고 팬트리가 어떻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뭐 붙박이장이 있는 집인지 몰랐다, 붙박이장이 있으면 추가 요금이 얼마가 붙는다라고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그때 제가 먼저 체크를 안 했더라면 현장에서 생각하지 못한 옵션이 붙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돈을 낼 거라면 미리 알고 내는 게 좀 덜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미리 좀 상담할 때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집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없는 경우에도 추가금이 붙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빌트인 가전, 예를 들면 뭐 식세기라던가 아니면 빌트인으로 뭐 스타일러 이런 거 박혀있는 집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빌트인 가전이나 가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 내부도 청소해주는 거 추가금이 드는지 그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전에 살던 분들이 세입자가 집안에서 실내 흡연을 했어요. 그래서 화장실 안에가 너무 누렇게 변색이 됐어. 그런 거 니코틴 같은 거 닦아주는 서비스도 포함이 돼 있는지 아니면 추가 비용이 있는지 그런 거를 확인해 볼 필요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 집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나서 입주를 하는 거라면 분진 청소도 다 해주는 건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미리 상담할 때 물어보고서 대답을 확실하게 받아놔야 그 당일에 현장에 오셨을 때 추가 요금, 내가 생각지 못한 그런 예상하지 못한 추가 요금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걸레를 사용하실 때 구역을 나눠서 사용을 하시는지 이것도 좀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는 체크를 생각을 못했었는데 청소 업체들 상세 페이지를 보니까 어떤 업체에서는 다른 업체들은 화장실 닦았던 걸레로 싱크대도 닦고 방바닥도 닦고 하는데 우리는 구역별로 뭐 화장실이면 화장실 걸레, 주방이면 주방 걸레, 신발장이면 신발장 걸레 이렇게 나눠가지고 사용을 한다라고서 강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 이거를 청소하는 내내 저희가 옆에서 지켜보는 게 아니니까 진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뭐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냥 그런 거 한 줄이라도 써있거나 아니면 그런 한마디라도 해주신다면 그래도 조금은 더 믿음이 가지 않나 싶어서 그런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충망과 창틀 그리고 난간 같은 거 청소해주는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저도 상담받았던 업체 중에서 청소를 해준다고 한 업체들이 있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그거는 포함이 안 돼 있는 업체를 선택하기는 했어요. 왜냐면은 다른 옵션 사항들이 너무 좋았던 업체여서 이 업체를 선택하게 됐는데, 다른 업체들 중에서는 추가 요금 없이 그런 걸 해주는 업체도 있고 아니면 추가 요금을 낸다면 해주는 업체가 있는데, 일단 제가 맡긴 업체에서는 추가 요금을 낸다고 해도 안 해주셨어요. 왜냐면 난간 같은 경우에는 안전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전문적인 또 다른 업체가 있다고 해서 그쪽에 맡기라고서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방충망 같은 경우는 저희 집이 구축 아파트다 보니까 방충망이 많이 사가 있고 낡아서서 걸레질 같은 걸 하다가 파손이 됐을 경우엔 책임질 수 없어서 사장님들께서는 방충망 청소를 못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방충망은 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거는 필수는 아니지만은 받아놓으면 좀 더 믿음이 간다 싶었던 게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업자인지 이거를 확인하면 좀 좋겠더라고요. 왜냐면은 흔한 일은 아니지만 간혹 가다가 이사 청소 같은 거 막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돈 잔금 다 내놓고서 계약 다 끝났는데 당일날 안 와서 연락을 해보니까 업체가 폐업 신고가 되어 있다 아니면은 잠수를 탔다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그럴 확률이 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영상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청소의 후기는 딱 그 체크리스트에서 갈리는 것 같아요. 체크리스트를 내가 잘 확인을 했냐, 보내기 전에, 잔금 보내기 전에, 아니면 잔금을 다 보내놓고 업체에 사람들 다 가고 나서 확인해보니까 불만족스러웠냐, 이런 거에서 많이 갈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차피 다 가고 나서 확인해봤는데 영 시원치 않아가지고 AS를 부르느니 그냥 한 큐에 잘 마무리 짓자라는 생각으로 저는 진짜 그 체크리스트를 메모장에다 다 적어놓고서 그날 잔금 이제 치르기 전에 한번 싹 확인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저하고 저희 엄마하고 싹 보면서 그거를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이 체크리스트가 있는데도 꼭 빼먹기 때문에 없었더라면 저는 더 많이 실망을 했을 것 같아서 이거는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체크리스트를 몇 가지를 좀 읽어볼게요. 일단 주방 같은 경우에는 주방 후드를 탈거해서 기름때 닦았는지 열어보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열어보진 않았고 이렇게 만져봤을 때 끈적이지 않는지 이렇게 한번 만져봤고요. 그리고 주방 벽 타일의 기름때와 오염 확인. 저희 집은 기존에 전에 살던 세입자분들이 청소를 진짜 안 하고 사셨어요. 정말 더러웠거든요, 집이. 타일도 너무 더러워서 정말로 그냥 맨손으로 닦기도 싫을 만큼 정말 많이 오염이 돼 있었는데 그게 진짜 매끈매끈 광이 나게 닦여 있더라고요. 이렇게 만져봐도 매끈매끈하고 그런 거 확인하고, 그리고 가스레인지의 기름때와 오염 확인, 그리고 걸레바지 안쪽 탈거해서 닦았는지 확인하기. 이게 뭐냐면 그 싱크대가 있으면 싱크대 밑에 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장 밑으로 걸레바지가 이렇게 푹 들어가 있거나 뭐 이렇게 매끈하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가 탈거가 돼요. 그래서 그거 탈거해서 안에 먼지랑 이런 거 없는지, 혹시 바퀴벌레 사체라던가 이런 게 있다면 잘 치워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제가 청소하고 계실 때 한번 커피를 사들고서 중간에 와서 한번 봤었어요. 근데 그때 탈거를 해가지고 청소하고 계시길래 잔금 낼 때는 따로 별도로 확인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하부장의 경첩, 그리고 서랍장 내부 외부 이런 거 확인하시면 좋아요. 왜냐면 이거는 지금 갑자기 또 생각난 건데 경첩을 되게 생각보다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그냥 이렇게 열고 닫는 거 그 내부랑 이 문짝만 깨끗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은 전에 분들이 정말 지저분하게 사용을 하셨어가지고 그걸 문을 이렇게 열고 이렇게 확인하고 닫으려는 찰나에 그 경첩을 봤는데, 경첩에 그 뭐라 그래야 돼, 오일, 기름때가 거기에 잔뜩 껴있는 상태에서 계속 여닫으니까 먼지가 계속 들러붙잖아요. 그래서 그 먼지가 정말로 두께가 한 0.3mm는 될라나? 그 긁으면 이렇게 긁힐 만큼 초콜릿처럼 이렇게 굳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업체 사장님들께서도 청소하실 때 거기는 미처 못 보셨던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말씀드렸더니 깨끗이 다 닦아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화장실에서는 화장실 수납장의 내외부, 화장실 수납장 맨 윗부분이 없이 그냥 천장까지 이렇게 장이 붙어있는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저희는 세면대가 있으면 앞에 거울장이 있고 거울장 위로 이렇게 꺾여 있었어요. 근데 그 위에 먼지가 다 잘 닦여 있는지. 왜냐면 요것도 잔금 넣기 전에 이제 싹 체크리스트 확인하면서 이렇게 쓱 쓸어봤는데 거기에 새까만 먼지가 이만큼이 묻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에도 한 번만 걸레로 훔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싹 닦아주셨는데, 만약에 체크를 안 했더라면 요것도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휴지거리의 틈과 안쪽, 콘센트 커버 안쪽, 환풍구, 하수구, 배수구 탈거 후에 닦았는지. 요거는 전에분들이 많이 더럽게 사용하시다가 가셨기 때문에 딱 봐도 환풍기가 정말 더러웠었거든요. 먼지가 다 가려져서 환풍기의 기능을 할까 싶을 만큼 더러웠는데, 그건 그냥 육안상으로 봐도 너무 새하얗기 때문에 요거는 뭐 만져보고 탈거해볼 것도 없이 그냥 청소가 됐구나 이렇게 확인이 육안상으로 가능했고요. 그리고 거울, 그리고 욕조, 샤워부스, 수전에 물때 같은 거 잘 닦였는지 육안으로 가볍게 확인해 주시고, 변기 뒤쪽이나 바닥 청소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집은 청소가 잘 돼 있었는데, 맘카페나 웨딩카페에서 말씀하신 게 업체 다 보내고 나서 봤더니 변기 뒤쪽이 곰팡이가 싹 아직도 있었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방들은 벽이랑 천장이랑 몰딩에 먼지 제거가 잘 됐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도배, 장판, 마루 이런 거 시공했을 때는 그 시공 후에 본드 자국 같은 거 제거가 잘 됐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창틀의 옆, 그리고 아래, 위 이런 곳들도 잘 닦였는지 확인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붙박이장이 있다면 내부, 외부 잘 닦였는지 확인하세요. 왜냐면 이것도 제가 후기에서 봤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3명, 4명이서 청소를 하시다 보니까는 구역을 나눠서 청소를 하신다고 해도 여기를 내가 닦았는지 아니면 저 사람이 닦았는지 이게 약간 혼돈이 오시나 봐요. 왜냐면 저희 집도 그랬거든요. 저희 집도 제가 여기 안 닦인 것 같아요 했더니 그거 누구씨 닦지 않았어? 아니요, 저는 안 닦았는데요. 이런 대화가 오가는 거 보니까 뭔가 그런 분담이 정확하게 안 나뉘어져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그런 거 그냥 하나하나 다 열어보고서 확인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
당일에. 붙박이장이 있다면 내외부 다 잘 닦였는지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전등, 방들에 있는 LED 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등 탈거해가지고 갓 안에 다 닦였는지. 왜냐면 저희 집은 그 전에 살던 분들이 이렇게 등이 있으면 벌레가 정말 많이 죽어있는 게 이렇게 실루엣으로 보였거든요. 근데 청소업체가 왔다 간 후에는 등이 정말 깨끗해진 게 육안으로도 보여서 제가 특별히 이렇게 뭐 열어서 확인한다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그리고 콘센트에 먼지 같은 거 잘 닦여 있는지 그런 거 육안으로 가볍게 확인하고, 네 번째, 창문들. 창문들은 창문 틀들. 예를 들어 이중창이면 베란다나 거실 창은 이중창으로 된 곳 많잖아요. 이중창인데 안쪽 창문만 닦였는지 밖에 창문도 잘 닦였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창문의 물구멍 안쪽. 예를 들면 이 밑에 창틀 있잖아요. 창틀에 물구멍 같은 데는 그냥 새까맣게 아직도 먼지 많고 아니면 막 러브버그 같은 거 죽어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그런 거 창틀도 잘 걸레질 잘 해주셨는지 확인을 하시면 좋고요. 아, 그리고 저희 집도 업체에서는 제가 이거 오염이 아직 상해에 있는데 이거는 아직 안 닦은 건가요? 라고 여쭤보니까 그거는 안 닦이는 먼지래요. 그래서 기스가 난 것 같다고 안 닦이는 먼지래요. 그래서 나는 이거 먼지 같은데? 오염이 묻은 것 같은데? 해서 물티슈로 닦아보니까 물티슈를 안 닦이더라고. 근데 손톱으로 이렇게 긁어봤는데 긁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손톱으로 긁으니까 긁어지는데요? 하니까는 선생님께서 스티커 제거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칙 뿌려서 닦으니 닦이네요. 그래서 닦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만약 안 닦이는 오염이에요 라고 했을 때 가볍게 이렇게 손톱으로 한번 좀 긁어보고 지워지는 오염이다 싶으면 사장님한테 빨리 말씀드리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팬트리하고 드레스룸 문들. 팬트리랑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는 팬트리 선반 아래쪽에 잘 닦였는지 걸레질 됐는지, 그리고 팬트리나 드레스룸에 레일 같은 게 있다면 그런 레일 안쪽 잘 청소가 됐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문 같은 경우에는 문이 이렇게 있으면 문의 그 문 위쪽이나 문 손잡이 아니면 문턱 이런 거 잘 청소됐는지 확인하세요. 그때 저도 좀 바빠가지고 육안으로 많이 확인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문 같은 경우에도 육안으로 대충 확인하고, 문짝이 많으니까 문만 대충 확인을 하고 해서 보냈는데 안방 문 틀 거기에 애기들 스티커가 아직도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티커는 제가 다이소에서 스티커 제거제를 사가지고 따로 댔습니다. 그 스티커 때문에 AS 한다고 사람 부르기도 뭐하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거. 그리고 경첩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경첩은 더러울 땐 진짜 너무너무 더러우니까 꼭 확인하세요. 근데 만약에 경첩을 확인을 못하고 보냈다 했을 땐 스티커 제거제 추천드려요. 왜냐면 제가 방들의 경첩은 다 확인을 했는데 미처 거실 화장실의 경첩을 제가 확인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알았냐면 이튿날인가 셋째 날에 이제 볼일을 보려고 화장실 들어가서 문을 딱 닫았는데 그 문의 경첩이 검정색이어서 저게 원래 검정이 아닐 텐데 다른 방들은 회색, 실버색이었는데 해가지고 보니까는 손톱으로 긁으니까 진짜 엄청 두껍게 또 엄청 오염이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닦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처음에 매직 스펀지로 닦는데 매직 스펀지가 가루가 될 정도로 매직 스펀지로는 안 닦여요. 이걸 뭐로 닦지? 막 알코올도 뿌려보고 에탄올 묻은 그 물티슈로 닦아보고 했는데 오히려 걔네들이 더 부스러질 정도로 얘가 안 닦였는데, 스티커 제거제, 다이소에 파는 스티커 제거제 칙 뿌리고 티슈로 꾹 눌렀더니 그게 녹아가지고 싹 닦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스티커 제거제를 정말 찬양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입주 청소, 이사 청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에는 또 도움이 되실 만한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